네. 억수로 개구쟁이처럼 생겼죠. 엄청 개구쟁이에다가 호기심 청숙기였습니다. 제가. 이때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키가 엄청 작았죠. 제 키가 중학교 때까지 133.6이었습니다. 예, 정말. 예. 그랬었는데 이때 저희 아버지는요. 지금 앞에 서 있으면 샤시 보이죠? 샤시.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길에 집이 길에 있어요. 찻길에 있어서 이때는 샤시 공장하고 그런 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저는 아빠의 옆에 가가지고 이건 뭔가 싶어가지고 샤시 하는 것도 보고 그다음에 또 아버지가 이전에는 간판 일을 하셨어요. 또 간판 사업을 하셔가지고 또 간판 하면은 또 간판 또 잡아드리고 또 가가지고 그리고 또 사업을 또 표구도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또 표구도 보고 그리고 우리 보일러 있죠. 온수 보일러 우리 아버지가 최초로 만드셨거든요. 물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온수 보일러를 만들었는데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혼자서 뭐 하다가 만 거죠. 그리고 또 체인점 같은 것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 같은 것도 하시고 미장도 하시고 건축일도 하시고 엄청난 많은 사업이라는 걸 하셨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때는 사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누구 밑에서 일을 안 하고 와저리 전부 다 자기가 이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아버지는 정말 제가 본 아버지는 열심히 사셨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셨고 그다음에 열정도 있으셨고 근데 그게 다 저는 호기심이었거든요. 이거는 뭔가 싶어서 옆에서 보고 정말 이 세 명의 언니하고 남동생보다는 제가 아빠가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언니나 남동생은 아무 관심이 없는데 제가 가가지고 길거리 잡아주고 꼬맹이가 와가지고 잡아주고 이렇게 하니까는 사람들이 다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인생을 살았는데 아버지는 사업을 하셨는데 잘 안 됐어요. 하여튼 계속 바꿨잖아요. 뭔가를 계속 바꿨다는 얘기는 잘 됐다는 얘기일까요? 안 됐다는 얘기죠. 사실상 누구한테 뒤통수를 맞아하고 사기를 당하고 투자를 했는데 부자가 나와버리고 그렇게 해서 뭔가 정말 열심히 사셨는데 뭔가 잘 이루지 않아서 제가 그때 어린 마음에 이거를 생각한 거예요. 열심히 벌어도 늘 빠듯한 건 뭔 문제가 있다. 아버지한테. 이건 이상하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런 고민을 제가 몇 살 때 했을까요? 이런 고민을. 여러분 해보셨나요? 몇 살 때쯤? 이런 고민. 저는 이 고민을 언제 했었냐면 16살 때 했습니다. 네. 16살 중학교 겨울방학 때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을 16세 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 보면은 인생 무계획이라는 게 있죠. 읽어보시면 가난한 사람 중 95%는 인생에 계획이 없답니다. 그들이 미래에 대한 계획을 그리는 시간을 갖지 않는 거죠. 그냥 하루하루 바쁘니까 아침에 눈 떠가지고 저녁에 그냥 하루하루를 그렇게 넘기는 거예요. 근데 성공은 당신이 바라는 인생을 그린 대본처럼 쓰는 것처럼 시작이에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계획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생각. 95%는 계획이 없는데 95%는 가난하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냥 그렇게 사니까. 근데 제가 16세의 인생 플랜을 제가 조그마한 노트에 그거를 아직도 들고 있거든요. 내가 뭘 해먹어야 평생도록 돈벌이를 할 수 있을까? 그때 생각한 게 세금이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세금을 내고 태어나자마자 땅을 받기 때문에 주민세라는 게 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자마자 죽을 때까지 세금이라는 걸 내고 기업을 운영을 하고 할 때는 경리가 없을 수는 없고 그러면 무조건 평생 할 수 있는 일은 세무일이구나라는 거를 16세 때 눈치를 챘어요. 제가. 그래서 계획을 잡은 게 회계학과를 졸업을 해서 그리고 학교 추천을 받아서 그래도 괜찮은 큰 기업을 들어가서 그다음에 현실론 다 이렇게 실전을 배우고 딱 2년 일하고 그만두고 그리고 회계 사무실로 입사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회계 사무실에 입사를 해서 실질적인 일을 하면서 회계 사무실 다니면서 세무 공무원을 준비를 하면서 세무 공무원에 붙으면
이제 명예퇴직을 해서 회계 사무실을 차리는 게 16세 때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어디까지 잘했냐면요. 큰 회사까지 잘 들어가서 회계 사무실 입사까지 해서 이제 공무원 준비도 3번이나 제가 시험을 쳤어요. 밤에. 그러니까 저는 회계 사무실을 24년 다녔습니다. 세무업만 24년을 했거든요. 너무너무 사랑한 직업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회계학이라든지 세무에 관련된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정말 흥이 나서 대답을 하거든요. 도와주는 일이니까. 내가 정보를 나누는 일이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24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무회계 사무실에서 세무조사도 많이 받고 세무 공무원들을 많이 접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현실을 느꼈던 거죠. 아, 이것도 아니다. 그리고 저희 친정어머니가 몸이 아프셨어요. 근데 저는 회계 사무실도 어떤 아가씨를 만나야 다르거든요. 말 그대로 내 회사처럼 볼트 하나 사고 소모품 하나 사더라도 내가 어떻게 기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달라진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 아메이 사업에서 그렇잖아요. 어떤 멘토를 만나느냐, 내가 어떤 소비자를 만나느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듯이 저는 그때도 내 회사, 내 거래처들을 내 것처럼 했었거든요. 그냥 내 것처럼. 그래서 그 한 업체들 할 때마다 정말 가서 보고 내가 성심성의 보고 상담해 주고 사장님과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회계 사무실 계속 옮겼어요. 왜? 다른 업종을 하고 싶으니까. 그 업종 그대로 있으면 나는 하고 있는 직업 그대로 국한되니까. 그래서 제가 회계 사무실 옮길 때마다 면접을 딱 보면 이랬어요. 사무장님, 제가 할 건수 좀 들고 오세요. 어떤 건가 봅시다. 네.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그 레벨까지 올라와 있는지를 선택을 해서 저는 회계 사무실을 갔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제가 회계 사무실 옮길 때마다 내가 했던 회사들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회계 사무실 다닐 때는 제가 보통 직원들은 한 30건 정도 할 일을 저는 100건을 했었어요. 100건을 하다 보니까 반년은 밤을 샜었어요. 반년은 집에 와가지고도 일을 하고 근데도 중요한 건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집에 와서 육아를 하고 나서도 책상에 엎드렸다가 다시 눈을 뜨면 아침인 거예요. 정말 그냥 숙였다가 딱 떴는데 정말 집중해서 일을 했었거든요. 좋아가지고 한 건에 답이 있잖아요. 회계 사무실 일은 내가 어떻게 있을 때 답이 나오니까 명쾌하잖아요. 성취물이 눈에 보이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찰나에 이제 세무 그 국세청 이런 그 본청 조사들을 받고 또 그 와중에 저희 친정어머니가 몸이 아프셨거든요. 그래서 세계 사무실은 5월 달부터서 엄청 바쁩니다. 아시죠? 근데 5월 26일 날 친정어머니가 입원을 해요. 입원을. 그런데 제가 가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 입원하신 이유가 변을 못 봐서였어요. 변을 못 봐서 큰 병원에 가서 변을 그러니까 빼기 위해서 그러니까 갔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부부 두 분,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서 이렇게 가셨는데 병원에서 처치가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6월 25일 날 입원을 그날 저녁에 의식이 가시고 6월 10일 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제 왜 돌아가신지는 제가 아내를 만나면서 알게 됐어요. 사실상. 아, 어머니 이렇게 해서 아프셨구나. 이런 거를 제가 알게 됐는데 그때 어떤 걸 느꼈냐면 아,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진짜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엄마가 생사를 오락가락 하는데도 나를 대체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100건은 31일까지 무조건 끝내야 되고 성실히 6월 말까지 끝내야 되는 그 기한이 있는데 해내야 되는 게 있는데 누구 하나 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진짜 중간자리 10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사무실 왔어요. 그래서 다시 일을 해내고 어쨌든 해냈어요. 신고는. 그렇게 하면서 딜레마에 빠진 거죠.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내가 이러려고 일을 했었나? 정말로 딜레마에 빠졌어요. 정말 나는 내 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치닥거리였던 거예요. 그 회사 하나 나는 치닥거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만 해도 나는 꿈이 있었잖아요. 회계 사무실에 갈 거다, 내 거를 차릴 거다, 그런 마지막 갈래 그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끈을 놓지 않고 이렇게 했었는데 세법에 대한 그 회계도 그러니까는 그 딜레마도 같이 온 거죠. 저는 세무일을 하잖아요. 하게 되면 환경개선 부담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그 법이 만들어졌을까? 부터 궁금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법이지? 신용카드 세액공제. 이거 누구를 위한 법이지? 근데 나는 속속들이 본질을 봤을 때, 그 법의 본질을 봤을 때 결국에는 영세민들이 힘들고, 그리고 근로자들은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줄 알고 많은 지출을 해요. 신용카드 끊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소형업자들은 매출이 다 오픈이 되니까 힘들고, 개인 사람들은 안 써도 될 경비들을 쓰니까 힘들고, 결국에는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받는 것도 째매밖에 안 되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그래서 제가 화가 났죠. 법 하나하나. 법 하나의 본질을 아니까 법이 하나하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싫었던 것 같아요. 싫었어. 이 업이 싫다. 회의감을 느낀다. 나는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누군가를 돕고 그 정보를 주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찰나에 이제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싶다. 행복하지 않다. 또 어머니도 돌아가시면서 큰 계기가 있었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어떤 직업을 다시 고민합니다. 회계사무실 개업까지 그거를 버리고 제가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을 할까 고민을 하는 찰나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시집을 간 상태였는데 시댁이 식당을 해요. 식당을. 남편도 식당을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입지를 가지고 있는 식당이어서 그래 그러면 내가 특별히 그것도 없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냥 시부모님들 가게 물려받아 가지고 그냥 할까 싶어가지고 이제 그냥 한식 조리사부터서 시작해 가지고 그런 거를 따로 이제 학원을 다니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필기 공부도 하고 실기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필기 시험을 딱 치는 그 찰나에 딱 나오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요. 붙으면 어떡하지? 실기해야 되잖아. 그때 실기를 같이 했는데 할 때마다 손을 다치는 거예요. 네, 원래 요리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남편이 요리를 잘해요. 네, 그래서 시댁 자체가 요리를 잘하고, 그리고 요리에 저 조금 관심이 좀 없고 제가, 그리고 이제 맛도 잘 못 내고, 그래서 이제 그랬지만 그래도 내가 세무를 접하고는 있지만 이걸 안 된다면 일단 눈에 보이는 거는 식당 일이니까 그러면 어쨌든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배우자 싶어서 갔는데 내 마음속 깊숙이는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제가. 그래서 사실상 계속 고민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합니다. 가늘고 길들긴 내 인생 어떡하지? 주식 공부해볼까? 주식 어떻게 사긴 샀는데 언제 팔아야 되지? 망하면 어떡하지? 불안하시죠? 부동산 공부해볼까? 저 경매 공부까지 했습니다. 영어로 공부하는 경매 공부. 근데 언제 매매할 거예요? 영혼으로 경매하면 그거 팔 때 경매할 때 진짜 그것도 많이 마음고생 많이 하거든요. 세입자를 내쫓 가야 돼. 가가지고 내쫓 가야 돼. 보면서 견학 가면 눈물을 내가 막 더 안 돼가지고 그리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은 차라리 환테크 이런 미국 망하지 않을 거니까. 근데도 소중한 내 돈이 지금 모아놨던 내 돈이 어떻게 될까봐 안정적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이 안 나도 그래. 일단은 뭔들 하더라도 내가 식당에 오봉을 나더라도 내는 체력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11월 3일 날 헬스장에 등록을 해요. 그래서 11월 30일 날 헬스장 등록을 하면서 12월 22일 날 프로필 사진 예약까지 같이 합니다. 저는 결과물이 필요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내하고의 싸움이었어. 나 이거 해내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하면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체력을 기르면 뭔가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오를 거야. 이렇게 하면서 체력부터 기르자고 열심히 이렇게 다녔는데,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12월 초쯤에 허리가 나왔어요. 허리가. 네, 이때는 어떻게 살았었냐면은요. 아침에는 회계사무실 출근을 해가지고 회계사무실 일을 하고,
그다음에 낮에는 이제 그러니까 애들 케어하고 밤에는 회계 사무실 일하고 주말에는 식당이 바쁘니까 서빙했었어요. 예. 그리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뭐 식당이 바쁘고 하면은 눈치가 빠르니까 내려가게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때는 또 그러니까 가게가 연말이었기 때문에 너무 바빴거든요. 12월 달에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서 가서 막 서빙을 하고 방바닥을 닦고 이렇게 하는데 닦다가 드는 순간 삐걱한 거예요. 저 앞에 시아버지는 서 있어. 아픈 척은 못 하겠고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서 안 아픈 척하면서 막 열심히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게 며칠이 가도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해야 될 건 해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했는데 그래도 운동은 계속 했었어요. 근데 막판에 옥상에 올라가서 산초를 이렇게 우리는 산초 이제 그 가루를 이렇게 실제적으로 갈아 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다가 수공으로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게 산초 다라이를 들다가 완전 나간 거예요. 허리가 안 펴져. 아버지! 허리가 안 펴진다고? 그래 어쩌겠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허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스폰서님을 어떻게 알게 돼 가지고 내가 그랬죠. "뭐 먹어야 돼요?" 이런데 근데 약은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약을 그때 스폰서님이 몇 개 추천해 주셨어요. 그 단백질, 그다음 저온트 가드, 그리고 오메가 3, 그리고 이제 한 몇 개 중에 한 밖에 한 4 가지도 안 됐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보름만 먹으면 좋아질 거예요."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때는 잠도 잘 못 잤었고 일 많이 했었고 영양도 비타민 C 하나 먹을 줄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먹는 순간 거짓말같이 괜찮아지는 거예요. 너무 안 먹었던 거죠. 하나도 안 먹은 상태에서 바닥을 했다가 먹으니까 이건 잠도 안 자도 괜찮고 밥을 많이 안 먹어도 괜찮고 힘도 좋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12월 22일 날 찍었습니다. 뉴트리라이트 아니었으면 못 찍었어요. 음. 자, 그래서 리더님 운동하셔야 됩니다. 운동하셔야 돼요. 예. 운동은요 몸도 좋아지지만 정신적으로 좋아져요. 정신이 맑아져요. 그래서 운동 안 하시면 절대 안 되거든요. 뭘 안 하시더라도 운동을 하셔야 돼요. 체력 단련. 우리 알죠? 일주일 동안 5일 45시간, 45분 동안 하는 거. 그래서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어떻게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만났냐면 몸이 아프다 보니까 건강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건강에 관련된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헬스케어라든지 뭔가 내가 배우면은 이것도 사람은 늙고 그다음에 제 주위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내가 건강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어떻게든 늙으면 아플 거니까. 안 아픈 사람 없잖아요. 세금 내듯이 무조건 아프잖아요. 그래서 '내가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건강에 관련된 일을 해야 되겠다.' 막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뉴트리라이트를 먹고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스폰서한테 물은 거죠. "이 뉴트리라이트 회사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아메이라는 회사를 듣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 아메이라는 회사가 그러면 어떤 회사지?' 그렇게 하면서 저는 아메이 회사를 들고 봤습니다. 네. 그래서 아메이 회사를 이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딱 받았는데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 거예요. 여기 창업 이념이 저는 많은 회사들을 봤잖아요. 이런 창업 이념을 가진 회사는 처음 봤어요. 자유. 내가 어디를 갈 수 있고 내가 희망. 내가 빚이 이렇게 많고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그다음 몸이 아프고 해도 아메이는 희망이라는 주더라는 거죠.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고 가족들과 함께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그런 보상들이 있고 인정과 보상들이 있고 그래서 '설마 이런 회사들이 있을까?' 했지만 제가 이 책을 읽고는 정말 감동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기업 이념이 자기 자신이 독특한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을 한다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보면은 우리 제품들 너무 좋잖아요. 환경. 제가 아메이는 몰랐지만 옆에 시누유가 있어 가지고 프리워시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프리워시가 아메이 건지도 몰랐어요. 그냥 아가씨 나도 이거 하나만 같이 부탁해. 그냥 어느 컴퓨터에 홈쇼핑에서 사겠지 싶어가지고. 근데 얘가 아메이 제품이었던 거예요.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전한 제품, 이런 이념을 가진 제품 괜찮다. 막연히 괜찮다. 그렇게 해서 제가 아메이의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아메이를 시작을 하면서 회계사무실 정리를 1년 동안 걸렸어요. 제가 1년 동안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회사에 넘겨주고 1년 동안 이렇게 그러니까 인수인계를 하면서 저는 아메이를 준비를 했었거든요. 공부를 그렇게 하면서 했었는데 우리 아메이 만나니까 책 같은 거를 많이 읽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미래기억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제 아는 거래처에 이 아메이를 전화로 간 게 아니라 이 미래기억을 전화로 가요. 여기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첫 강의를 그때 했었거든요. 정말 내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할 수가 있었을까? 이게 저의 첫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펼쳐지지 않은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며 미래 일기를 써보는 것.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미래의 꿈이나 계획을 마치 현재 이미 일어난 일처럼 과거형 문장으로 날짜, 시간, 장소, 감정까지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상상하며 글로 적는 것. 리더님들 한 번씩 미래일기 적어보셨죠? 리더님들은. 그래서 그때 제가 이 미래일기를 쓰면서 완전 터닝 포인트가 됐었어요. 제 미래일기 보실래요? 네, 이게 10년 뒤의 저의 미래일기였어요. 항상 새로운 목표를 찾아 도전하는 에너자이저 이유진. 잠시도 쉬지 않고 달리는 나는 여전히 비범하다. 지금까지 어땠는가 보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한 나는 53세가 되었다. 창문 넘어 보이는 넓은 주차장에는 자율주행하는 나의 에마들과 럭셔리한 캠핑카가 보인다. 가족들과 언제든지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고 나의 가족들과 친구들, 나의 많은 파트너들이 항상 옆에 있다. 여러 명의 가사 도우미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인다. 해외 유학 중이던 딸들이 남자친구들과 함께 행복한 식사를 하며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사이 남편과 나는 정원에 마주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다. 너무 좋죠? 어제 나는 아는 사람을 만나고 왔다. 그 사람은 나보다 뭐하고 지내냐고 물어보길래 사업해라고 얘기했다. 사실 나는 유능한 사업가이다. 내가 스스로 유능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 나는 여전히 매력이 넘치고 아름답고 날씬하다. 또 건강하다. 이게 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를 꿈을 꾸셔야 되는 게 중요해요. 제가 16세 때부터 꿈을 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플랜이 짜져서 언제나 행동을 했었고 언제나 해마다 성장을 했었거든요. 자, 하나 영상 보고 갈까요? 초등학교 때 나는 10년 후 나의 모습, 20년 후 나의 모습, 30년 후 나의 모습에 대해서 일기를 썼어. 뭐라고 썼냐면 거기에 진짜 바라는 게 되게 많았어. 뭐 이를테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한 분야의 1인자가 돼가지고 한강이 보이는 뷰에서 와인바를 갖춰놓고 월화수목금토일에 색깔이 서로 다른 차를 뚜껑을 열어 타가지고 바람이 날리면서 내가 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내가 적어놨었고, 그리고 그 일기장을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감성 돋치는 비 오는 날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그 일기를 모아놓은 걸 내가 그냥 랜덤하게 펼쳤는데 아뿔싸 내가 거기 써놓은 것 중에 정말 많은 것들을 잃었더라.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만약 이런 걸 일기장에 적지 않았다면 과연 이런 게 보답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 근데 내 일기장에 내가 뭐라고 일기를 쓴 해가 많았냐면 이 일기장에 있는 모든 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온 우주의 기운이 나를 협력할 것이다. 이렇게 써놨었고 그 일기에 있는 게 20년 후 30년 후에 구현되는 것들 내가 눈으로 봐왔단 말이야. 선명하게 바라는 것이 없으면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이 알지 못하므로 그 꿈에 다가가는 길은 없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내가 무언가를 적고 구체화시키고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그러면 그게 실제로 꿈으로 실현될 가능성 상당히 높아진단다 얘들아. 99% of people never reach their goals because they write their goal as action items. So for example, they're going to say lose 23 pounds by the end of the year or make $1 million in the next 3 years. But what message is that sending to our brain? I need to do more work. But the brain doesn't want to do more work. So what do? We procrastinate. So instead, here's what you should do. You write your goals for the next 12 months in the present tense. I earn $3 million. I drive such or such car. I weigh 165 pounds. And then
Then you follow this 3-step process. 1, you set a deadline for each goal. 2, you make a checklist of what you need to accomplish to reach that goal. And 3, you take action every single day. If you do that, no one can stop you from living your best life. 보셨죠? 저는요, 이 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맨 처음에. 여기가 나카지마 가오루 이분에 대한 맵이거든요. 정말 이렇게 될까?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너무 대단하다. 이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아메이 보너스. 저는 이렇게 먼저 와닿았어요. 1차 보너스는 다른 사람들과 에게 제품과 회사를 홍보하는 보너스다. 그냥 내가 써보고 괜찮은 거를 이야기하는 게 1차 보너스. 2차 보너스는 다른 사람이 잘 홍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에 대한 보너스. 세 번째, 3차 보너스는요. 다른 사람이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가르친 것에 대한 보너스. 1, 2차, 3차 보너스였어요. 저는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메를 시작을 한다 하니까 오만 점집을 다 다녔었거든요. 진짜 반대가 심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시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너는 교육 사업을 해야 된다더라. 누구를 가르쳐야 되는 직업을 해야 되는 거지. 너는 안 맞아. 아니야. 그렇게 하는데 2년이 지났을 때 제가 부모님한테 저의 아메이를 보여드렸거든요. 2년 동안. 그때 제가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이 니한테 맞는 게 맞구나. 내가 알던 아메이가 아니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부터 이 사업은 교육 사업으로 인식이 됐었어요. 누군가에게 정보를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일이구나.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지금 파운더스 PT잖아요. 지금 보면 루비, 파운더스 루비, 제가 맨 처음에 지금 파운더스 PT 루비 이렇게 하면서 성장하는 핀이 어마무시하잖아요. 정말로. 우리는 모든 직업에는 한계점이 있어요. 한계점이 있고 그다음에 승진의 한계점도 있고. 하지만 이거는 무한 성장이었던 거죠. 제가 이해했을 때는. 그래서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다. 요까지 했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될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생필품을 쓰는 일이래요. 얘가. 그래서 그래 생필품을 쓰지. 누구나 다 쓰지. 세금을 누구나 내듯이 이것도 누구나 다 쓰지. 평생도록. 진짜 아메이는 살아있는 생물 빼고는 다 파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쉽게 이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슈퍼를 바꾸면 나의 소비가 매출이 되니까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같이 쓰면은 더 나오더라는 거죠. 근데 나는 파는 게 아니고 같이 쓰더라고요. 같이. 그래서 같이 쓰는 거구나. 그래서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광고, 우리가 연예인들이라든지 텔레비 광고라든지 그런 데에 들어가는 그거를 돈으로 주는 거잖아요. 며칠 전에 우리 딸내미가, 둘째 딸내미가 이러는 거예요. 제가 밤에 카다로그 이렇게 우리가 미팅을 하니까 카다로그 공부를 막 줌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둘째가 이러는 거예요. 엄마, 그렇게 좋은 제품이면 TV에서 광고하지 왜 안 해? 둘째가 그러는 거예요. 광고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다른 데는 다 엄마가 하는, 우리 거는 광고 안 하지. 대신에 엄마가 광고해 준다? 가서? 사람들한테 이 제품은 어떻게 좋고 어떻게 건강을 지키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그거에 대한 연예인한테 줄 거, 그다음에 뭐 유통업체들한테 줄 거, 그 돈을 내가 받는 거야. 그게 엄마 소득이야. 이해되지? 알겠다는 거예요. 3학년짜리도 이해를 하더라니까요. 그거를. 네. 그렇게 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줄어든 유통비, 광고비 이거를 우리가 돈으로 받는데 매출의 약 35%를 지금 더 이상 됐죠. 그래서 아메이 플랫폼, 아메이는 플랫폼이 아닌 제품을 제공하면서 제품을 소개하는 내가 플랫폼 사업가라는 개념인 거죠. 한 끗 차이죠. 플랫폼이냐, 플랫폼 사업가냐. 그런 나의 기본 개념이 사실상 쓰는 거는 학습이 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는 빨리 눈치를 챘지만 제가 사업을 해서 보니까 이 눈치를 잘 못 채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보세요.
요즘 세대는 그래요. 소유도 공유도 아닌 구독 경제. 거스를 수 없는 소비 트렌드가 구독 경제예요. 우리는 장바구니 많이 쓰잖아요. 우리 쿠팡이라든지 그런 데서 우리도 장바구니를 쓰잖아요. 공유하고 그건 수입이 되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제품을 아메이 제품을 구독을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보세요.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라는 걸 쓰죠. 그래서 주문한 날짜 내가 집어넣고 매달 받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10만 원부터 정기 배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휴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0만 원만 넘으면 고정적으로 내가 받고 싶은 날짜에 받는다는 거죠. 근데 받으면 나는 다른 마트에 쓰고 쿠팡에 쓰고 이렇게 나면은 나는 나의 지출은 끝나고 마는데 여기서는 A클릭 머니라는 걸 적립을 해가지고 그거를 내가 다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좋은 일이다? 우리가 좋은 일이죠. 정말. 그래서 2회차부터 24회차까지 이렇게 쭉쭉쭉쭉 우리가 캐시백을 받습니다. A클릭 머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평생 쓰는 생필품을 4인국 가족으로 봤을 때 50만 원 정도 쓰는데 월 그거를 10년이나 썼을 때 6천만 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쓰는 거예요. 큰 돈이죠. 6천만 원. 우리가 매일매일 수입으로 이 생필품으로 6천만 원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가전제품은 300만 원을 10년 동안 쓰죠.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생필품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필품이 씀으로써 내가 이루어지면서 소득이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일반 마트에서 그냥 30만 원을 썼을 때는 7,200포인트밖에 안 되는데 아메이 마트로 바꾸게 되면 우리는 A클릭 머니라고 27만 5천을 받고 우리가 현금 캐시백으로 우리가 24만 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쓸수록 이득을 보는 거죠. 정말로. 그러면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구매가 아닌 구독으로 매장은 안 가고 온라인으로 만나지 않고 비대면으로 이거는 이제는 정말 평범해진 거죠. 자, 누가 수입이 제일 많을까요? 여기서 보면 스폰서님과 저와 저의 친구 둘이 똑같이 20만 원을 썼어요. 리더님이 다 아시겠죠? 누가 제일 많은지. 여기서 보면 제가 수입 구조를 딱 봤을 때 그래 24,000원 수입에 역전이 되는구나. 내가 누가 먼저 시작을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노력하는 사람. 내가 PB를 많이 모았다고 제일 많이 모았다고 많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한 만큼 주는구나. 내가 정말 열심히 하면 많이 주겠구나라는 거를 이거에서 안 건데 제가 24,000원 벌자고 이거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봤어요. 자, 내처럼 쓰는 사람 맨 처음에 20만 PB, 20만 PB, 20만 PB 이렇게 해가지고 세 사람이서 같이 쓰게 되면 제가 9%가 되면서 우리가 돈이 들어오는 게 지금 A클릭 머니까지 합쳐서 12만 9천 원 정도 되죠. 근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내가 쓰는 거, 내 주위에 쓰는 거, 그냥 평범한 쓸 때의 이야기고 그래도 나는 그냥 일반 마트 쓰게 되면은 지출이득도 없어져 버리는데 이런 소득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써보고 같이 쓰는 세 사람만 모여도 이런 캐시백이 일어난다는 얘기고 그리고 같이 써서 이렇게 장바구니를 쓰고 이렇게 해서 15%가 되면 브론즈 빌더라고 100만 원 이상의 수당이 들어오는 거죠. 현금 수당이. 그럼 좋잖아요. 내가 지출만 일으키는데 100만 원 정도의 꽁돈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활이 윤택해질걸요. 그냥 가정주부를 하면.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거를 본 거예요. 내처럼 뛰는 사람이 6명이 모이면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돼서 가난해서 벗어나는구나를 본 거예요. 제가 수익 구조를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진짜 이게 될까? 머리로는 이해가 됐는데 가슴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한번 해보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집에다가. 나 이거 공부해서 한번 해보고 싶어. 나한테 시간을 좀 줘. 육아도 해달라고 하고 이제 청소도 해달라고 무조건 모든 일을 끊고 정말 아메이만 몰두해서 제가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는 사람을 안 찾아갔었어요. 모르는 데에 갔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처음에 찾아간 곳이 진해였어요. 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근데 나는 아메이에 대한 너무 그런 감동과 에너지가 높았기 때문에 치약 하나도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콜콘을 하더라도 당당하게 들어가서 저 아메이 전화로 왔어요. 앉아보세요. 이게 너무 당당하게. 지금은 잘 안 되는데 그때는 정말로 앉아보세요 사장님. 저는 사장님들을 만났으니까. 가서 사장님 앉아보세요. 그러니까 포스가 다르니까 앉아. 그래가지고 뭐 하시려고? 그러니까 제가 아메이를 전화로 왔습니다. 앉아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앉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용원 시장회를 갑니다.
용원시장에. 용원시장을 가서 요리 싫다 했죠, 제가. 근데 요리를 해요. 제가 저 혼자 싸들머지고 가서 저렇게 사람들을 그러니까 시장 사람들을 모아놔 놓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시장이잖아요. 전기를 엄청 많이 땡겼으니까 인덕션 터치를 했더니 전기가 나간 거예요. 비상이 걸린 거야. 그래서 온 사람들이 이 어쨌든 전기를 연결을 해가지고 만들어 먹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열심히 뛸 때 PB가 올랐을까요? 안 올랐어요. 근데 PB는 다른 데서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메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게 내가 여기서 뺑이처럼 하고 있지만 내 에너지로 다른 데서 뜨더라는 거죠. 그런 거를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느 누군가에게 전화로 갔을 때 내 에너지로 정말 정말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전했을 때 그 에너지로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물 샘플링을 많이 했었어요. 초반에. 왜냐하면 물을 돈이 안 들더라고요. 샘플링에. 그냥 집에 있는 정수기 물 떠다 주면 되니까. 제가 맨 처음에 시집을 왔을 때 시어머님이 이 이스프링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스프링을 쓰는데 9년 동안 아메를 만나기 전 동안 그 물을 끓여 먹었습니다. 끓여 먹었어요. 그리고 사주실 때 얼음도 안 나오고 뜨신 물도 안 나오고 와 이런 걸 사주지 이렇게 하면서 입이 툭 튀어나왔었어요. 하지만 사주시는 거니까 어쩌겠어요. 썼죠. 그런데 제가 아메 사업을 공부를 하고 물을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정수기에 대한 감동을 받으면서 우리 시어머니를 안 사놓고 물대문부터 제가 쭉 얘기하니까 우리 어머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주위에다가 아메이 정수기를 엄청 전달을 많이 하셨어요. 정말로. 그래가지고 이 누구한테도 그러니까 전달을 받느냐 그거에 정말 중요하더라고. 어떤 회계 사무실 아가씨 중요하다고 했죠. 하듯이 어떤 아미를 전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리더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억수로 장형이에요. 그래서 엄청 많이 떠다 줘요. 한번 막 물배 차물어 이 정도로. 예. 그런데 정말 부산에서 진해까지 아침에 물을 이렇게 실어가지고 오는 애를 쓰니까 남들이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쏟아주는 그 애를 쓰다도 그냥 그 마음이 고마워서 묵더라는 거죠. 잡수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물은 좀 뭔가 다르더라. 그리고 뜬맛이 다르더라. 그리고 진짜 물은 온수 냉수 아니고 정수에서 맛을 느끼거든요. 아시죠? 그리고 이 물은 물때가 안 껴요. 우리가. UV 살균 램프로 미생물 박테리아하고 그런 걸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한 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고 어머니께 감사합니다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이렇게. 그래서 정수는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지켜야 돼요. 있어야 될 거는 있고 없어야 될 거는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면 이렇게 건강한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피드백도 받을 때 제가 20년 3월부터서 공부 시작하면서 공부하고 뛰고 했거든요. 2020년 7월 26일 날 이런 문자를 받았었어요. 이것도 감동이더라고요. 제가. 자. 여기 보면은요, 저는 이제 세무 계산 숫자에 강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해도가 높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비자들을 만나면 이렇게 보는 법을 가르쳐 드려요. 우리 지금 보면은 회원가, 그다음 PV, BV 아시죠, 리더님들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하는데 왜 아메를 바꿔 써야 되는 줄 아세요? 1.73 때문에 그래요. 1.73은 내가 주는 돈을 지금 7만 원 우리가 L400을 받으면 7만 원을 받는데 20년 뒤에는 20년 뒤에 7만 2천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복리라는 거고 연금성 소득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지금 이해 안 되시죠? 근데 계속 만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계산을 이렇게 해드리면 누구는 PV고 우리는 BV로 사먹고 뭐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를 만나면 이 부분들을 꼭 어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샀습니다. 자, 에피소드 딱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집에 생쥐를 키우거든요. 생쥐, 햄스터를 키우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요. 얘가 낙상을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다리를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2마리를 키우는데 3,000원, 3,000원짜리, 6,000원짜리를 샀어요. 그래서 샀는데, 하루를 보니까 얘 한 마리가 뒷다리가 일자로 뻗으면서 궁디를 붙이면서 끄끄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떨어져가지고 다리를 다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죽으면 버려야지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집에서 너무 슬퍼하니까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제가. 그래 갔더니 엑스레이를 38,000원 주고 찍었습니다. 항생제를 18,000원을 주고 맞췄거든요. 그리고는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가 얘는 다리를 다쳐서 그런 게 아니라 떨어지면서 뇌를 다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었기 때문에 참 돌아올 가망성이 참 낮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됩니다. 이래 했는데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무슨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랬는데 선생님이 하는 말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물리치료실 가면 빨간 불빛 있잖아요. 그래서 IR-LED랑 정확하게 IR-LED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쏘이면 신경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래요? 그러고는 왔어요, 저는. 왔는데 우리 애들이 엘사를 꺼내서 걔를 집어넣은 거죠. 왜? 진짜로. 예.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저는 이제 제품 설명을 하니까 애들이 들으니까 IRL이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넣으니까 자 이건 진짜 다리를 지지직 끄고 다닐 때 사진을 못 찍어가지고 제일 안타깝거든요. 자 보세요.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키면 얘네들이 바람도 나오고 따뜻하니까 귀엽습니까? 다행입니다. 귀엽다고 해주셔서 지금은 그래서 잘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주위에 햄스터를 많이 키우는 거예요. 똑같은 증상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그런 거예요. 이렇다니까 우리 집에 모자분이 줄까? 이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그랬죠. 엄마 번호 따온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보게 되면 보세요. 자, 엘사가 72만 원이에요. 혼자 사게 되면 아까 전에 72,000원이었죠. 근데 내가 누구와 정말 좋으니까 딱 3사람만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집이 되면서 우리는 12%가 되고 그리고 12% 1.73을 했을 때 우리가 세금 제하고 57만 8천 원 3사람 거 빼주고 나면 나는 얼마 받는다? 36만 2천 원이 14일날 돈이 꼽히는 거예요. 좋죠. 같이 나눴으면 이렇게 같이 나눴으면 이득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줘. 그래서 아메이 사업의 장점은 부업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다음 노력한 만큼 보상해주고요. 그다음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교육 시스템 맨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그랬어요. 스포츠는 이거 완전히 인간 개조 시스템이네요. 그랬거든요. 정말. 그리고 은퇴가 없잖아요. 지금 80세가 넘어도 우리 사업 얼마나 너무 잘하시는 리더님들 많죠. 그리고 점포도 없어요. 여기는 우리는. 그리고 자녀에게 상속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상속세가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왜 상속세가 없다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도덕을 보면은 세금을 떼요. 하지만 상속이 과표가 없고 네트워크가 전에 상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과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세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우리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라.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그래서 알아요. 그래서 네트워크는 그물을 짜는 일인데 저는 네트워크를 아메에만 맨 처음에 접했기 때문에 다단계 피라미드 이런 얘기를 접해보지 않고 살았거든요. 근데 아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비스무리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저도 헷갈리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아메 마케팅은 우리가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소비자가 직접 써보고 그거를 갖다가 알려주고 소득을 올려주는 거고 다단계 판매는 판매업자를 모집하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사서 파는 일을 하는 거고 피라미드는 다단계처럼 보이지만 약간 다른 그런데 터무니없이 가격이 비싸고 그리고 금품 갈취할 때 판매 강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시작을 하셨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사업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업을 골라야 될까? 우리 알죠. 특허도 됐고 생필품이고 그리고 이제 신뢰성 있고 수요도 10대부터 서 워낙 다양하고 그리고 제품에 대한 그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만족 안 되면 3개월 이내에 반품도 되고 그리고 계속 제품은 늘어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합법적이고 윤리성, 교육 시스템이 너무너무 잘 돼 있고 그런 것들을 성공의 조건이 맞는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고를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금 제가 말씀드리죠. 저는 E 직장인 그리고 아버지는 S 자영업자였어요. 사업가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장님이 없으면은 돈이 안 나오는 그런 거는 자영업자. 그리고 우리가 투자, I에 있는 우리 투자 못하죠. 아까 그랬잖아요. 투자하고 싶은데 내 돈 달라날까 봐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 우리의 비즈니스는 보세요. 진짜 개인의 하는 게 아니라 팀으로 하는 거죠. 지금 제가 봤어요. 보시면 개인의 소득으로는 혼자 먹고 살 정도의 수입 안 돼요. 혼자 먹고 살 정도밖에 안 돼. 혼자도 못 살아요, 요즘에는. 너무나. 그리고 수입을 폭을 극적으로 확대하려면 혼자가 아닌 팀, 근로가 아닌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시스템을 먼저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도 빨리 근로소득이 아니라 다른 소득을 가져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다. 필수다. 그리고 제가 건강을 잡았던 이유는 뭘까요? 요즘에 마약하는 애들 너무 많죠. 요즘 요 근래. 그래서 정신과가 제일 인기가 좋아요. 소아과 이런 데는 지금 다 하락세고.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 관련된 그런 것들은 계속 매년 증가하고 우리는 성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아메이는. 그리고 가난과 질병 단짝처럼 붙어 다니죠. 이중고잖아요. 보통은 왜 죽어요? 돈이 없어서 죽어요. 병원 가서. 치료비 자식들이 부담 못 하니까 그래요. 너무 슬프잖아요. 근데 아시잖아요. 뭐 때문에 그런지. 자, 그래서 아메 속에 있으면은요. 돈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해줍니다. 자, 여기는 어저께 우리가 애들만 우리 소비자 애들, 우리 파트너 애들, 저희 애기들 모아놓고 브레인 스피닝을 했어요. 한번 보실래요? 우리 딸내미 멋지죠. 이렇게 또 경제 피트니스 밝은 있었어요. 미소를 좀 지어주세요. 우리가 애들을 어디다가 이런 환경에다가 던져 놓겠습니까? 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아메이에서 해주는 게 시스템들이 진짜 내가 더 감사하고 어색하다, 야. 귀하다는 거죠. 연애 잘하시지? 어. 그렇지. 와. 그리고 우리 스폰서님이 특별히 영어 클래스라고 영어에 대한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그런 미팅을 또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미팅을 했었는데 갔다 오더니 뭘 느꼈어? 이렇게 느꼈더니 영어를 좀 잘해야 되겠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 피트니스를 보고는 우리는 못 들어가니까 궁금하잖아요. 너 뭐 했니? 물어보니까 저축을 좀 해야 되겠어. 그리고 뭔가를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 그리고는 애들이 하는 얘기가 일단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꿈, 그다음 영어에 대한 동기부여. 그렇게 하면서 애들도 다른 환경 속에 집어넣으면서 우리도 성장? 아이들도 성장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도 그랬죠. 팀별로 움직이는 거. 그게 우리가 혼자 하는 일보다 더 많은 복리적인 시너지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때 정말 열심히 했었거든요. 저희 스폰서님이 코로나였을 때 저도 파운더스 PT, 루비까지 했었고 그리고 정말 스폰서님이 그 코로나에 앞서서 정말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는지 몸소 띄워주시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꿈을 많이 꿨었거든요. 제가 수원 컨벤션에 아메이를 우리 정말 전해주시는 우리 탑 리더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성공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 나도 해낼 수 있겠구나.
그리고 되는 일이구나라는 확신을 갖잖아요. 그리고 저 옆에 파트너와 갔을 때 또 이런 자리 너무너무 감사하고 에너지를 받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스폰서님 밤늦게라도 도와주시러 오시고 그다음에 애써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 혼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성장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자, 끝으로 정리를 할게요. 내가 제품을 써보고 감정과 정보를 공유하는 프로슈머가 되고 그리고 프로슈머를 연결하는 팬덤 생태계를 만드는 일입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좋은 정보로 같이 잘 살고 싶고 그런 거를 느낀다면 내 발걸음이 가볍고 내 마음이 가볍고 정말 뚜껑 열렸을 때 사장님 앉아보세요. 지금 잘 안 됩니다. 뚜껑 열렸을 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뚜껑 열렸을 때 핀을 가야 되더라고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근데 예전보다는 많이 겸손해져야 되겠고 그다음 내 자신을 둘러보는 이 환경 속에서 나를 찾아가는 그런 사업이 어디 있을까? 그리고 나를 계속 되짚어보고 돌아보니까 사실상 더 성장을 하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됐을 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맨 밑에 오른쪽에 밑에 제가 아메이 맨 처음 만났을 때 접니다. 많이 다르죠. 네. 스폰서님을 만나서 정말 사업가로서 어떤 태도와 어떤 각도로 어떤 자세로 어떤 외모로 이렇게 조금씩 배워가면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생각보다 시간이 네, 조금 남았네요. 저는 모자랄까 봐 중간중간에 빼고 이렇게 했는데 일단 요거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파운더 유진이었습니다.